사실은 이 조국 후보자 같은 후보자를 법무장관으로 하겠다는 것은 결국은 저희는 이거는 국민 상식에 반해도 한참 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권이 결국은 검찰을 장악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 상식에 반하고 결국 이 정권의 뭐 우리는 독재라는 표현을 쓰지만 그 완성을 위한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서 저항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인사청문회 때 조국 후보자가 저 뭐 2019년을 1919년으로 읽었다고 이제 여러 가지 회자가 되는데 그만큼 아마 굉장히 긴장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본인의 흥이 있다는 걸 잘 알 것 같고요. 저는 왜 놓지 못할까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는데 빨리 잘라라.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이 정권은 조국 정권이라고 생각한다고 저희가 표현했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경원 의원께서 열어주신 판도라, 조국 사태는 문정권 몰락의 시작이다.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나경원 의원의 바램이겠다. 야당으로도 적절한 코멘트이다. 네. 네, 다음 판도라는 정청래 전 의원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열어주시죠. 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이죠. 헌법은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헌법의 순서가 삼권 분립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죠. 총강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다음에 나오는 게 국회,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법원입니다. 그리고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 헌법재판소, 중앙선관위, 그다음에 우리가 꼭 해야 될 거 지방자치, 경제, 그리고 헌법 개정 이런 순서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각 기관은 견제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견제를 받고 있지 않는 기관이 어쩌면 검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청문회도 사실은 국회가 대통령이 송부한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는 과정이었어요. 그건 입법부의 권한이에요. 어렵사리 청문회를 협의를 해서 여야가 하루 동안 치열하게 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부인 기소예요.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청문 과정에 참석했던 여야 의원들은 반대건 찬성인 관계없이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썩은 물이 고이듯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있다면 그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해악일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판도라를 준비했습니다. 네. 윤석열 검찰의 조국 수사 부인 기소. 네. 다음은 땡땡땡땡땡 수사이다. 다섯 글자네요. 다섯 글자. 네. 힌트. 여권에서 난 솔직히 답을 말씀드리면 그래요? 알겠는데 네, 그게 힌트. 아니에요 정답은. 네. 왜 저렇게 무리하게 압수수색 영장을 하고 부인까지 기소하고 할까? 그래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일말의 믿음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이것도 제대로 하려고 그래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자유한국당. 아니 패스트 트랙이겠죠. 패스트 트랙. 자유한국당 하니까. 아니 패스트 트랙 그러니까 이렇게 관련된 어쨌든 그렇게 자유한국당. 답을 하실 것 같은데. 둘 중에 하나는 맞는 것 같은데요. 저는 탁석산 박사님과 나경원 원내대표 둘 중에서 네. 이 정답은 나경원 원내대표를 지지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TV 토론 나가서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냐, 정체성이 뭐냐 할 때는 흔히 저는 헌법 조항을 저는 인용을 많이 합니다. 왜? 주의 주장이 많지만 헌법은 전 국민이 합의를 한 합의 문서거든요.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다, 이런 방향으로 가자. 그래서 헌법 조문을 저는 인용을 많이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야 또 여당을 지지하는 국민, 야당을 지지하는 국민이 주의 주장이 많죠. 그럴 때는 가르마를 타주는 것은 그야말로 법대로 하자라는 거죠. 저는 며칠 전에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청문회 관련하면서 반박 기자회견이었던가요? 거기서 하면서 법대로 하자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시더라고. 저희가 법대로 요구하는 인사청문회에 법대로 법에 따른 인사청문회를 할 법대로의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법대를 나오신 분이라서 법대로 얘기를 많이 하나? 판사 출신이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기도 했는데
조국 후보도 청문회 과정에서 법대로 하고 검찰 존중하고 그걸 달게 받겠다는 취지로 다 얘기를 했고 대통령조차 법대로 하지 말자라는 얘기는 못할 거 아닙니까? 어느 국민도 법대로 하지 맙시다 이렇게는 얘기 못할 거예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윤석열 총장이 왜 하필이면 청문회 끝나고 부인 기소하고 청문회 합의하니까 압수수색하고 왜 이렇게 끼어들지? 이거 예전에 정치검찰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가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법 위반은 아닌 것 같아요. 법대로 자기는 하겠다고 본인들도 주장하겠죠. 그렇다면 저는 패스트트랙 같은 경우도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윤석열 총장도 칼끝에 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문회 과정 속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수사받는 사람이 왜 거기 앉아있냐. 청문회 자격이 없다. 그래놓고 또 본인들은 청문회를 해요. 이렇게 자기가 하는 말에 자기 모순에 걸려요. 나무를 사랑합시다. 이렇게 편말을 찍어가지고 나무에다 못질을 해놔요. 그러면서 나무를 사랑하자고 해. 마치 그런 꼴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 여상규 위원장도 지금 수사 대상이다. 피의자일 수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대표 검찰에 소환장 받았다. 왜 안 나가냐? 그러면서 뭘 법대로 주장하냐? 이런 반론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옳든 그르든 간에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은 패스트트랙을 조국 수사처럼 하지 않을 수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우선 검찰의 그러니까 막강 권력에 대해서 그것이 상당히 문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은 유무죄 판단은 법원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분류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검찰이 법대로 수사를 안 했다. 그렇다면 법을 바꿔야 되겠죠. 그 법은 국회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리된 거예요. 그런데 마치 검찰이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검찰에 대한 모독이죠. 그렇게 말씀하신 건 좀 지나치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모독이라고 말한 게 지나친 것 아니에요. 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검찰은 국민이 대통령을 선출했고 대통령이 총장한테 위임한 거예요. 미국은 지검장이 여기도 다 그건 미국 선출하죠. 얘기고요. 네.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통령을 직접 선출했고 대통령의 권력을 위임한 것이죠. 그런데 그 전까지 검찰에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누구나 아는 것처럼 정치 권력의 눈치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제도가 총장 임기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근데 해봤더니 그것도 잘 안 돼요. 권력이 밀어내려면 얼마든지 밀어낼 수 있다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 그것도 곤란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도 보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자칫 정치 검찰로 돌아가라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아니 패스트트랙 하지 말자고 주장하는 건 아니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더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검찰 자체에 관한 그런 비판을 넘어서도 비난은 누구한테도 이롭지 않다. 그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패스트트랙 문제는요. 그 지금 말씀하시는 요점은 형평성의 문제 아니겠어요? 아니, 원칙적인 그렇죠. 부분이죠. 원칙적인 문제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칙에 형평성이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쪽만 탈탈 털지 말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이쪽도 탈탈 털어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관해서는 물론 정치권은 요구할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패스트트랙으로 많은 사람이 피의자가 됐고 여당 의원은 소환에 응하는데 왜 야당 의원은 소환에 응하지 않는가? 특권을 주장하는 것인가? 저는 그거 옳지 않다고 봐요. 당연히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검찰이 부르는 나한테 불리하니까 뭉개겠다 이런 거는 누가 봐도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도 드냐면요. 물론 이게 지나가면은 그 자유한국당의 응할이라고 봐요. 국민의 여론 때문에. 아니, 응하지 않겠다잖아요. 아니 그거는 뭐 이제 전략일 수는 있겠지만 여론이 이제 가면 가는 것이죠. 국회의원도 내년에 4월에 온 건데. 근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자유한국당 내에서도 그걸 바라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 나의 경쟁자를 그렇죠. 왜냐하면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황교안 대표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지만 결국은 새로운 세력이 진입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사실은. 적극적으로 해주면. 그러니까 뭐 피의자가 여러 가지가 걸려 있으면 내년 4월에 공천 과정에서는 굉장히 불리하겠죠.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물갈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당연히 저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소환에 응할 거라고 봐요, 앞으로. 이제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그것이 자유한국당한테 반드시 불리한 것이냐. 물론 개인한테는 불리할 수 있지만 당 전체로 봤을 때 마이너스라고 예당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외부의 힘을 빌려서 물갈이하면 네, 그렇죠. 자유한국당의 총선 국민에 좋을 수도 있다. 좋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예.
패스트 트랙에 대한 정치적 상상력이 굉장히 무한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검찰 개혁 문제는 이렇게 봅니다. 사실 이제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이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실질적으로 이 조국 사태를 진영 간의 싸움으로 간 다음에 그다음에 지금 이제 검찰 개혁의 이슈로 가고 있어요. 저는 민주주의 문제로 봐요. 아니, 저는 이거는 소위 여권에서 검찰을 압박하는 것으로 보고 이건 수사 방해고 수사 탄압입니다. 검찰에 걸고 넘어지는 거. 검찰은 법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패스트트랙 수사라는 게 왜 검찰 왜 탄압이에요? 인사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기소를 했느냐? 그날이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